대표님, 오늘은 어디를 가게 되나요? 예, 오늘은 이제 화성시를 중심으로 볼 건데요. 이제 화성시 그 정남하고 봉담 사이에 태봉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외금양갭이라는 비가 있는데 그 비석을 한번 찾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원고읍성을 찾아갈 건데, 수원고읍성은 과거 수원부 읍지를 둘러싸고 있던 읍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정조 원행길 때 세웠던 표석이 남아 있습니다. 안녕리 표석이라고, 그거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도산성에 가서 저희가 이제 윤건능 일대를 한번 조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육릉과 건능을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외금양개비는 기본적으로 이제 금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뭘 위한 거냐? 보시면은 여기가 바깥 외자예요. 그리고 금할 금자, 기를 양자, 그리고 여기가 경계 개자거든요. 자, 이거를 뜻해 보면은 여기서는 뭐 밭을 개간하거나 뭐 가축을 기르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나무를 베거나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금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왜 금하느냐?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좀 가까운 곳에 보시면요, 아주 유명한 명소가 있습니다. 육릉과 건능이 있죠. 자, 이거를 세운 게 이 육릉과 건능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 세웠나요? 외금양갭에 대한 기록은 일송록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자, 일송록에 보시면은 1798년 2월 19일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때 보시면 조심태한테 하나의 보고가 올라오게 됩니다. 어떤 보고냐 하면은 당시에 혈융원 영이었던 서직수가 이 태봉산 아래 사는 신광림이라는 사람이 정소, 오늘날 지금 민원이에요. 민원을 제기한 걸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범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시에 이제 그 서직수가 조심태한테 이런 걸 보고하면서 조심태 역시 이거를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그 마을 자체 동계 조직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걸 거기에만 맡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정조한테 아뢰게 되는 거죠. 자,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표 세우고 이제 출입을 통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조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만들어진 비석이 바로 이 외금양갭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이곳, 이거 보고 계신 이곳은 수원고읍성이라고 합니다. 예, 수원고읍성은 과거 수원부의 읍지였던 곳이거든요. 신증동궁여지승남이라는 기록에 보시면요, 이 수원고읍성의 둘레가 4035척이라고 나와 있고요, 토성으로 쌓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미 허물어졌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원이라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수원, 그걸 생각하게 되는데, 자, 이 지금 수원이 만들어진 거는 224년 전 정조가 수원화성을 축성하면서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 이전에 수원이 어디나 했을 때는 바로 여기가 수원이었던 거예요. 애초에 수원부가 여기였는데 224년 전에 지금의 그 영무원, 혈융원이 지금의 육릉이죠. 육릉이 천봉하면서 이제 여기 있던 수원이 옮겨갔던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수원의 과거와 그 지금의 현재가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표석은 안녕리 표석이라고 합니다. 안녕리 표석은 정조의 원행길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재로요, 이제 정조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사도세자의 영원을 지금의 화산으로 천봉하게 됩니다. 천봉한 다음에 그 영원이 나중에 혈융원이 되고 육릉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정조가 이제 아버지 사도세자의 그 혈융원을 전배하기 위해서 한양에서 수원으로 행차를 하게 됩니다. 그 행차를 하는 과정에서 수원 지지대국에부터 혈융원까지 장승과 표석을 세웠다고 했는데, 그 길 위에 그 표석 중에 하나가 이 안녕리 표석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곳은 오산 독산성입니다. 지금 오산 독산성에서 바라보시면은 육릉과 건능 일대가 한눈에 조망이 됩니다. 자, 이제 육릉과 건능 일대가 조망이 되는데, 보시면은 지금 윤건능 일대는 화성 쪽에만 일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눈에 보이시는 모든 곳들이 다 윤건능에 포함이 됐다. 그리고 윤건능 경계에는 화소가 설치되는데, 화소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구간에 나무하고 불쏘시개를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밖에서 산불이 나더라도 안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그 당시에 산불 방지 대책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화소 바깥쪽으로 보시면 외금양지가 설치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도산성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까 전에 다녔던 태봉산도 외금양지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유물이 뭐냐? 외금양kép입니다. 네,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육릉과 건능입니다. 육릉은 이제 사도세자하고 이제 해경궁 홍씨, 나중에 추전되면 장조와 현궁 홍씨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의 능이고, 그리고 건능 같은 경우에는 정조와 효영하고 김씨의 능입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가지고 우리가 통상 육건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능호의 변화 과정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서 비극적으로 돌아가셨다 보니까, 일단 최초에 이제 저기 양주 쪽 배봉산,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시립대학교가 있는 곳인데 과거에는 양주 배봉산이라는 곳에 최초로 묻히게 됩니다. 이때 묻혔을 때는 수운묘라고 했어요. 수운묘라고 했는데, 정조가 즉위한 다음에 그 수운묘를 영원으로 바꾸게 됩니다. 영원으로 바꾼 다음에 이제 이 원소를 좀 길지에다 묻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화산에다가 이렇게 첨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 첨봉이라고 하는데, 첨봉한 다음에 여기를 이제 그 사도세자를 장원세자로 높이면서 여기를 혈룡원으로 바꾸게 됩니다. 바꾼 다음에 고종 때 가서는 여기가 육릉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왕릉이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여기를 왕릉이라고 안 그러고 혈룡원이라 그랬거든요. 그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되는 게, 혈룡원이 이곳으로 오면서 나타난 변화 과정이에요. 아까 수원고읍성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애초에 여기는 수원고읍성 안쪽이에요. 그래서 수원보 읍치가 있는 곳이죠. 근데 여기에 왕릉에 버금가는 혈룡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수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원은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 옮겨갔던 곳이 지금의 수원 화성, 지금의 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4년 전에 이제 혈룡원이 들어오면서 나타난 변화다. 어떻게 보면 역사의 나비 효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